화면에는 휴대폰 메시지가 번쩍였다. 오늘 우리 어머니가 너를 저녁 식사에 꼭 초대하고 싶어 하신다. 7시에는 어김없이. 얼리너는 몇 초 동안 단어를 바라보며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문자 뒤에 있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소환이었다. 그리고 그 어조는 정중하기는 했지만 뭔가 거슬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즐거운 저녁 시간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가장한 조용한 시험, 평가인 것처럼 말입니다. 결혼식까지 딱 하루 남았습니다. 아침은 회색으로 일어났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가벼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등록 사무소 티켓 2장, 신부 들러리를 위한 귀걸이가 달린 섬세한 상자, 끝없는 목록이 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양복을 세탁소에 가져가고 웨딩 플래너와 함께 재생 목록을 확인하세요. 마치 우주가 꽃과 세세한 것 중에 더 긴급한 것, 즉 어떤 목록에도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일깨워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그녀는 마치 글자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처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7시에 거기에 갈 거예요. 그런 다음 그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에서 생활은 그 자신의 속도로 계속되었습니다. 모퉁이에 있는 커피숍으로 커피 봉지를 내리는 남자들, 고양이처럼 무관심하게 벽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고양이, 일하러 서두르는 사람들. 너무 흔한 모든 것, 하지만 그녀 안에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아닌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을 정의할 수 있는 만남에 대한 둔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얼리너는 안드레이의 어머니가 몇 달 동안 그녀를 의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 만났을 때 미소가 측정되고 단어가 계산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몸짓은 해부된 것처럼 보였고 모든 반응은 무언가의 증거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마치 아무도 그녀에게 설명하지 않은 규칙의 시험에 실패한 것처럼 입에 쓴맛을 느끼며 이 모임을 떠났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항상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 마리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리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을 정당화하지 말고 설명하지 마십시오. 먼저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알리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마리나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혼식 전날 어떤 갈등이라도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중립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는 중얼거렸다. 아이러니한 일이 있으면 알아서 처리하세요. 친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를 위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의 완벽한 이탈리아어 유창함, 다른 사람이 거의 없는 세부사항 외에도 그의 소매에는 또 다른 에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 밀라노의 한 다국적 기업에서 우편으로 도착한 일자리 제안이었습니다. 계약서는 테이블 위, 눈에 잘 띄지 않는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주 전에 인터뷰를 했지만 그 소식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파티에 먼지가 가라앉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앙드레에게 말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니면 인생이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했을 때. 하루는 이상하게 고요한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꺼내고 좌석표에 서명하고 드레스의 솔기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밤에는 수수한 남색 모델을 입고 회색 신발과 낮은 롤방을 매치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불안한 신부도 전쟁터의 전사도 아닌 이미 자신의 확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여성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사랑하고 만들고 소속되기를 원하는 사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정각 7시 시댁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연 사람은 키가 크고 약간 허리를 숙인 안드레의 아버지였는데 긴장이 감돌던 그 순간에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저항할 여지가 없는 어조로 말했다. 거실에는 이미 루드밀러 서기브너가 흠잡을 데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직모의 하늘색 블라우스, A의 1년 집세보다 더 비쌌을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완벽했지만 그의 눈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다. 알리나, 여기서 만나니 정말 놀랍네요.
그는 프로토콜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섬세해 보이네요. 그 드레스를 입으면 춥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얼리너는 게임에 굴복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앙드레는 손에 샐러드 그릇을 들고 등장했고 그의 진정한 미소는 분위기의 긴장감을 어느 정도 깨뜨렸습니다. 드디어 그는 안도감을 느끼며 말했다. 우리 저녁 먹을까? 식사는 조심스럽게 말에 춤을 추며 지나갔습니다. 루드밀라는 마치 보이지 않는 양식을 작성하듯 면접관의 정확성으로 질문을 던졌다. 대조적으로 안드레이의 아버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책에 대해 물었고 몇 분 동안 시에 대해, 공중에 떠있는 구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드레는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모두가 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눈에 닿지 않는 웃음이었다. 표면 아래에는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날카로움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야은 칼날이었습니다. 디저트가 도착했을 때 안드레이는 웨딩 플래너의 전화를 받기 위해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마시러 나갔다. 얼리너는 루드밀러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루드밀러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몸을 기울여 농담으로 위장한 우월한 어조로 이탈리아어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만 아는 비밀을 공유하듯 재빨리 웃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국적인 표본을 관찰하는 사람처럼 거의 임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A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장면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역을 구분하고 말없이 가족의 계층 구조에서 그녀의 위치를 상기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일어나 테이블 주위를 돌아다니며 부드러운 몸짓으로 류드밀라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는 서두르지도 화내지도 않고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음절 하나하나가 수정처럼 또렷한 흠잡을 데 없는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부양하는 방법을 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경은 구걸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진 침묵은 짜릿했다. 루드밀라는 몸을 떨었고 그녀의 미소의 가면은 무너졌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짜증, 그리고 마침내 혼란스러운 불확실성 사이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앙드레의 아버지는 마치 차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물건이 된 것처럼 시선을 컵에 고정했습니다. 안드레이는 방으로 돌아와서 밀도 있고 충전된 분위기를 발견했습니다. 알리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손을 떼고 자리에 다시 앉았다. 저녁 식사는 소란 없이 끝났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루드밀라는 다가올 중요한 날에 대해 형식적인 말을 했지만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알리나의 생각을 진정시켰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승리감도 안도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명료함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그린 선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신발을 벗고 주전자를 켠 다음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1년, 급여 전액, 보너스, 첫 6개월 동안 주택수당. 응답 기한인 3일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흑백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읽는 것은 가능한 미래로 향하는 편도 티켓을 쥐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앙드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함께한 착하고 세심한 남자였지만 때로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는 욕구와 행복해야 하는 욕구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지치지 않는 직원, 충실하고 세심한 사람. 침묵 속에서 사랑했던 사람, 말해야 할 때 침묵을 선택한 사람. 그와 함께라면 대화의 여지가 있는 한나는 행복할 수 있다. 선택을 위해 그는 밀라노를 상상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광장에서 모닝커피를 마시고
꽃병이 가득한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 토요일에 열리는 시장의 분주함, 도시를 가로지르는 트램 소리. 그러나 그는 또한 다른 측면도 보았습니다. 가족과의 거리, 루드밀라에 가려진 저항, 그녀가 언어를 마스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서의 외로움. 그는 공책을 들고 두 개의 기둥을 그렸습니다. 한쪽에는 자유, 성장, 꿈의 프로젝트, 국제 파트너, 바다에서의 주말 등 밀라노를 썼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공원 근처의 아파트, 평소 친구들, 익숙한 일상,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 항상 그에게 있었던 언어의 안정감입니다. 두 목록 가운데 그는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적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누구와 함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여기서 누구와 함께 머물 것인가? 노트북을 닫는 것은 문을 닫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이디어는 한 바퀴 돌지 않고 잔잔한 파도처럼 다가왔습니다. 마치 그녀 안의 바다가 마침내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최후 통첩이나 탈출이 아니라 가능성으로서 아침에 안드레이에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성인이었습니다. 나는 선택할 자격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침착하게 오트밀을 준비하고 머리를 간단한 롤빵으로 묶은 다음 안드레이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대편에서 그의 목소리는 확고하게 들렸다. 등록하기 전에 당신과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알았어, 그가 대답했다. 1시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 옆에 앉아 테이블 위에 얽힌 그녀의 손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라고 그가 물었고 뒤따른 침묵은 앞으로 다가올 일의 무게를 이미 감지한 누군가의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습니다. 덜리너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밀라노에서 1년, 그것은 탈출도, 작별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녀는 그가 자기 뒤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그 문을 통과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시도해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류나 여행 가방, 계약에 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앙드레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들고 주에 깊게 그 줄을 읽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명확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그는 당연한 듯 말했다. 나도 그런 걸 봐요. 그리고는 좀 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나는 당신을 라디에이터에 묶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어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주었지만 말해야 할 일에 대해 그가 말할 때 사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할 수 없는 일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 주위를 감쌌다. 가겠습니다. 고집 때문도 아니고 의무감 때문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있는 곳에 있고 싶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번역하고 안 되면 다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른입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알리나는 전날 밤 시어머니에게 종이칼처럼 던졌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내 남편입니다. 이제 앙드레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반복하는 것을 듣고 그는 목의 매듭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그는 잠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웃었다. 당연히 맞았다고 그는 인정했다. 피는 안 돼요. 그런 일격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제가 다 할게요. 이마에 하는 키스는 가벼웠지만 약속의 무게를 지녔다. 쉬운 결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것들이 가끔 나타났습니다. 그가 리셉션에서 첫 댄스를 위해 그녀를 안았을 때
그의 손가락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민원 등록은 지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웃으면서 얼리너의 베일을 조정했고 안드레이의 친구들은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농담을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웃고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기둥처럼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쌀을 뿌리고 박수를 치며 떠났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사회자는 신중했고 건배는 진지했습니다. 마리나는 우아하게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로의 말을 듣는 방법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얼리너는 멀리서 루드밀러 서가이에브너가 아들을 옆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는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주제가 밀라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안드레이는 부모님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얼리너는 친구들과 함께 머물면서 선물 포장을 풀고 꽃병에 꽃을 저장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머뭇거림이 있었다. 어머니가 반대하신다고 그는 고백했다. 그는 내가 사업과 가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당신의 일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다고요. 얼리너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그게 1년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게 변덕이죠. 그녀는 마치 당신이 방정식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재검토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녀는 그의 턱을 잡고 강제로 그녀를 보도록 강요했습니다. 위험합니까? 그녀는 침착하게 반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아닙니다. 일하는 법을 압니다. 나 자신을 다루는 법을 압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하기 위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경력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아무도 우리 성을 모르는 가족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는 중얼거렸다. 안타깝습니다. 그녀가 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모든 선택에 사무실에서 그녀의 도장이 필요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헤어졌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첫날 밤에는 거창한 연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기 누워서 살갗을 맞대고 누워서 말이 모든 것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얼리너는 관리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안을 수락하고 날짜를 확인하고 주택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드레이는 파트너에게 이메일을 보내 전환하는데 2개월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나는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루드밀라 세르게예브나 침묵. 일주일 후 얼리너는 시댁 부엌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공기 중에 흩날리는 섬유유연제 냄새, 테이블 위에 접힌 수건. 너희들은 가거라. 여자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내 아들을 데려가세요. 그것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열린 것을 본 누군가의 탄식이었다. 나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루드밀러 서가이에브너 덜리너는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갈 거예요. 그는 성인입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좋은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신랄하게 끊어졌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면 그들은 이 집으로 달려와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무너지면 우리 스스로 일어나겠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나는 작은 것으로도 사는 법을 안다. 나는 손과 머리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빈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수준이 아니라는 말을 다시 듣고 싶지 않으니까? 루드밀러 서가이에브너가 일어서자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컸습니다. 당신은 나를 화나게 합니까? 알리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고통을 통해 나를 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들어와 주전자를 켰습니다.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만이 가능한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높이 쌓인 책들, 진공백에 담긴 책들, 투명한 폴더에 담긴 문서들. 안드레이는 회의를 하나씩 차례로 마감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늦게 도착하여 여행 가방 옆 바닥에 앉았습니다. 알리나가 그와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친구들은 작별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각자는 책, 부적, 향수를 느낄 때 열 수 있는 와인 한 병 등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머리너는 얼리너에게 부드러운 노트북을 선물했습니다. 그 안에 사는 것이 좋다고 그는 말했다. 알리나는 이해했다. 루드밀러 서가이에브너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할 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점심에 초대하는 그날까지. 그는 안드레이가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를 준비하고 조용히 제공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의 특징을 기억하려는 듯 관찰했다. 마지막에는 접시에 눈을 고정한 채 당신의 일요일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드레는 손을 가렸다. 우리 연결할게요, 엄마. 전화할게요. 연휴에 다시 올게요. 그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뵙기로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반짝였다. 아이들이 떠나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참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더 세게 쥐어짜는 것은 모두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어떤 것들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스스로를 놓아버렸습니다. 공항에 그들은 3시간 일찍 도착했다. 안드레이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얼리너는 3번째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항공편 번호가 깜박였습니다. 루드밀러 서가이에브너와 그녀의 아버지는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꼿꼿했지만 어깨가 피곤함을 드러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꼭 껴안았습니다. 살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인생은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뭔가 날카로운 말을 하려는 듯 알리나에게 다가갔지만 말을 멈췄다. 몇 년 동안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취약성이 잠시 동안 존재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그가 물었다. 그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항상 알지 못합니다. 알리나가 손을 잡았다. 내가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도 나를 돌봐주거든요. 그들은 보안을 통과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얼리너는 안드레이의 손가락과 손가락을 연결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밖에는 구름이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갔다. 아래에는 도시, 도로,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 뜨거운 부엌,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빛이 있습니다. 행복감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신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밀라는 부드러운 바람과 멀리서 들려오는 중얼거림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회사 매니저는 출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가방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빛이 가득했습니다. 발코니에는, 현관에는 빈 꽃병 2개가 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아주머니는 싱크대에 깨끗한 접시들과 쇠프라이팬, 세월이 흘러낡은 알루미늄 주전자를 놔두었다. 첫날 밤, 그들은 전차 선로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고 시원한 시트가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아침에 얼리너는 사무실로 갔고 안드레이는 모든 단어가 달이나 심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상자를 해체하고 책을 정리하고 이메일에 답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녀는 화려함이 아닌 단순한 몸짓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창가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곳에서 밀라노의 빛이 금빛 조각으로 들어왔습니다. 팀은 그곳의 날씨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듯 서두르지 않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재활용 종이에 손으로 쓴 작업 계획을 여백의 메모와 함께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지 물어보십시오. 여기 고객은 짜증나지만 제 시간에 지불합니다. 정오가 되자 동료가 문서를 정리하기 위해 그녀를 시청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생존 매뉴얼이었습니다. 잘못 활용된 동사, 예고 없이 갈라진 거리, 곧 다가올 비 냄새와 섞인 에스프레소 냄새. 알리나는 이해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랐을 때 물었다. 제가 실수를 했을 때 적어두었습니다. 밤에 나는 안드레이에게 그날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웃으며 자신의 실수, 즉 같은 질문으로 3번 전화한 고객, 잘못된 날짜로 계약서를 보낼 뻔했던 고객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공범처럼 웃었습니다. 은혜는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 대해 솔직해지는 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프로젝트의 일부를 원격으로 이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아침 시간을 화상통화로 보냈고 중소기업 소유자들에게 스프레드시트를 마스터하는 방법, 숫자를 은행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따뜻한 빵과 동네 소식을 들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조금씩 현지 고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레스토랑, 세금에 대한 질문이 있는 신발 가게. 안드레이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비록 낯선 사람의 신뢰일지라도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느낌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모임의 일부를 집으로 가져왔다. 오늘 밀가루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빵집 주인이 나에게 에스프레소를 제안했습니다. 신발 가게의 소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알리나는 그 보고들을 마치 그들이 함께 집필하고 있는 책의 한 장인 것처럼 천천히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서두르지 않고 도시를 탐험했습니다. 그들은 무게에 따라 토마토를 선택하는 방법, 시장에서 흥정하는 방법, 냄새만으로 고르곤졸라 치즈와 탈레지오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어느 커피가 더 나은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너무 어둡게 로스팅된 모퉁이 커피와 혀에 아몬드 맛이 남는 사각형 커피입니다. 이웃들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1층 아주머니는 그들에게 불운을 막기 위해 로즈마리 1가지를 주셨고 신문 매점의 노인은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마치 당신은 이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안드레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 얼리너의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류드밀라 세르게예브나로부터 한숨처럼 짧은 메시지였다. 잘 지내세요. 그녀는 일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난로 앞에서 엄숙한 표정으로 나무 숟가락을 들고 있는 안드레의 아버지. 캡션에는 나는 당신의 수프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라고 간단히 쓰여 있었습니다. 얼리너는 미소를 지으며 하트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면에 맞을 만큼 작은 기호, 사면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기호였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도시에서 2명의 영구 고객을 찾았습니다. 그는 현금 흐름에 대해 컨설팅하면서 중소기업 소유자들에게 숫자는 적이 아니라 동맹이라는 점을 가르쳤습니다. 1시간 동안 보고서를 설명하고 나면 마치 전구를 켠 것처럼 상대방의 눈빛이 혼란스러워졌다가 이해심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좋았다. 얼리너는 무언가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일 새싹을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편 소설을 집으로 가져왔고 그들은 이를 정면에서 전하는 소식으로 즐겼습니다. 오늘 세코는 개인 비용과 회사 비용을 혼합할 수 없는 이유를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도로가 지점을 열 예정이며 나에게 계획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유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12월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메일도 메시지도 아닌 단단한 편지로 주소가 적힌 두꺼운 크라프트지 봉투. 얼리너는 파스타 물이 끓는 동안 부엌에서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시트가 2개 있습니다. 처음에 라이우드 밀러 서가이에브너는 부재에 익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안드레이가 어떻게 항상 그녀의 피난처였는지, 그리고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녀가 후회하는 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썼습니다. 저는 그 저녁 식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완고함은 변장된 두려움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2번째 시트에는 크리스마스를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않을래? 며칠만이라도 라는 수줍은 질문이 적혀 있다. 얼리너는 그것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앙드레는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차가운 나무 위에 손바닥을 얹고 있었습니다. 자, 마침내 그가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그녀에게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식탁이 차려져 있고 지불할 청구서가 있고 계획을 세우고 웃는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 단지 3입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의 티켓을 샀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라디에이터에서 귤껍질을 말리는 냄새가 그들을 반겼다. 앙드레의 아버지는 지하실에서 추억처럼 얽힌 크리스마스 장식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루드밀러 서가이에브너는 새로운 관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난이 아닌 질문을 하고 자신을 비웃을 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장감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치 얼음이 천천히 녹는 것처럼 부드러워졌다. 그 순간 얼리너와 그녀의 시어머니는 부엌에 단둘이 있었습니다. 루드밀러 서가이에브너는 차를 제공했습니다. 설탕이 컵 옆에 떨어졌습니다. 얼리너는 생각하지 않고 냅킨을 건네주었습니다. 둘 다 웃었다. 난 그날 밤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숟가락 주위에서 손가락을 떨며 중얼거렸다. 존재하지도 않는 고통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보호와 통제를 혼동해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얼리너가 대답했습니다. 앙드레와 나는 실수를 하고 논쟁을 벌이지만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루드밀러 서가이에브너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머뭇거리지만 분명한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밀항 중입니다. 마 바글리오 파워러 칸티, 일러 투렌꼬, 알리나의 미소가 최고의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를 마신 다음 비스킷 상자를 열고 남자들을 불렀습니다. 긴 포옹처럼 소박하고 따뜻하게 지나간 밤 한 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라이우드 밀러 서가이에브너는 더 자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계획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요리법, 날씨, 얼리너가 읽은 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만들려고 했던 새로운 요리의 사진을 잡지에서 발견해서 보냈습니다. 알리나는 팬에서 소스가 보글보글 끓는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화답했다. 그들은 마치 요리 강좌 수강생처럼 웃으며 조언과 재난을 주고받았다. 아버지는 늘 전화를 걸어 쉬는 거 잊지 마세요. 공원에 밤나무가 피어 있어요. 등 사소하고 꼭 필요한 얘기를 하시고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사진을 보내주셨다. 그것은 말이 아닌 몸짓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언어였다. 봄에 안드레이는 도전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2달 동안 스프레드시트에 몰두했고 밤에는 보고서 작성에 전념했으며 얼리너와 함께한 시간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외로움을 느낄까 봐 끝없는 회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하룻밤을 그들만을 위해 예약했습니다. 일도 없고 의무도 없고 둘만 있고 형편없는 저녁 식사, 형편없는 영화, 목적 없는 산책. 그것은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피난처는 저장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들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신선한 바질 냄새가 났고
테이블 위에는 회사 로고가 적힌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알리나가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6개월 안에 소규모 부서를 이끌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3년 계약, 더 높은 연봉, 4명으로 구성된 팀, 분기별 러시아 여행. 안드레는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는 기쁨이요, 자신에게는 둔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알리나는 알아차렸다. 나는 수락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옆에 앉은 그는 말했습니다. 얘기하자. 내 성장이 당신에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싶지는 않다. 내 경력도 필요하지만 당신이 더 필요하다. 당신이 뒤처져 숨막히게 된다면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안드레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고 병에 담긴 바질 다발을 바라보았고 램프에서 나오는 노란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침내 말했다. 너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게. 우리가 함께 결정했다는 걸 알면 더 쉬워져. 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적어도 너의 발걸음의 절반이라도 걷고 싶어. 다음 날 그들은 함께 사무실로 갔다. 알리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안드레이는 과자를 샀습니다. 그들은 부부로 축하를 한 뒤 컴퓨터를 켜고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영상을 켰다. 류드밀라 세르게예브나는 눈을 반짝이며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자랑스럽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맹세하듯 디탈리아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을에 얼리너는 약국 시험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두 줄 안드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모른 채 공기를 만져볼 수 있는 것처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웃고 울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말이 그 기적을 망칠까 두려워 손을 잡고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말하기를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시험이 지나고 평온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비디오를 켰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이해하셨다. 미소 지었다. 류드밀라 세르게예브나는 눈을 가득 채운 채 입에 손을 댔다. 그는 기도하듯 부드럽게 말했다. 새해를 맞이하세요. 양말을 짜드릴게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다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단지 당신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알리나는 가슴속 뭔가가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라진 것은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호흡이 다시 쉬워질 때까지 사슬이 천천히 느슨해졌습니다.